영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제 21강 CMP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어느 정도는 공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단 한 가지 공정 빠진 공정이 바로 CMP라는 공정입니다.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즉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이 바로 디퓨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씬필름도 있었고, 즉 그 데포지션과 메탈라이제이션도 있었고, 포토리소그래피가 있었고, 플라즈마 에치, 즉 에치가 있었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등등이 있었죠.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정이 이제 평탄화하는 그 CMP라는 공정입니다. 즉 CMP는 그 굉장히 복잡한 그거 어려운 공정이고, 또한 이 문제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공정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정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그 난이도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갈아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계신다면 그 안의 내용들은 크게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MP 공정은 그 CMOS 소자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또 소자가 복잡해지고 다층 소자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소개가 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듀얼 데머싱 프로세스하고 연동을 하신다면 듀얼 데머싱 프로세스에도 굉장히 많은 CMP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 뒷부분에서도 다시 듀얼 데머싱을 보여드리면서 카포 플레이팅, 즉 배선의 관점이 아니라 CMP의 관점에서 다시 듀얼 데머싱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강 CMP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P라는 것은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Chemical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Mechanical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Polishing이라는 것은 반짝반짝하게 갈아낸다는 뜻이죠.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를 다녀온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제대하신 분들은 혹시 군대 생활을 기억해 보신다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CMP를 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화를 광을 내는 게 바로 CMP죠. 화학적으로 구두약을 사용하고 기계적으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그 전투화를 닦으면 그 광이 반짝반짝하게 나는 그런 것들이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CMP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CMP는 어드밴스드 IC과 그 멀티 레벨의 메탈라이제이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멀티 레벨의 메탈라이제이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CMP가 나왔습니다. 즉 메탈 레이어하고 메탈 레이어, 즉 사이에 ILD를 형성하고 다시 편편한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탈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플래너라이제이션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 두께가 단차를 낮춤으로써 그 메탈 공정이나 그 뒤에 이루어지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원활하게 공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CMP 공정이 개발됐습니다. 즉 1990년대 중반에 이런 공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공정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스탠다드 공정처럼 CMP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는 now used for most film and multiple materials. 대부분의 필름, 즉 대부분의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필름들하고 굉장히 다양한 필름들을 이렇게 평탄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그림을 보여드린 그림인데 어떠세요? 자, CMP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림이죠. 그래서 앞으로 멀티 레이어의 메탈층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맨 밑에 있는 메탈, 컨택 메탈이 있지만 이 컨택 메탈을 이외에 다른 메탈이 별로 한 층밖에 없는, 또는 한 층이나 두 층의 메탈밖에 없는 경우에는 CMP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그 구조로 가게 되면 더 그 메탈라이제이션이 가게 되면 CMP가 필요하기 때문에 CMP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CMP가 갖고 있는 네 가지의 특징을 보면
스무딩이라는 그 터미놀로지가 있고, partial planarizzation이 있고, local planarization, global planarizz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즉, CMP에서 앞에서 보셨듯이 울퉁불퉁한 그 반도체 소자에서 울퉁불퉁한 윗부분을 날려보내는 것이 바로 CMP라고 얘기를 하면, 플래너라이제이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단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바로 no planarization, 아직 플래너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았다. CMP 깎아지지 않았다. 스무딩이라는 건 이제 깎기 시작해서 코너, 이 엣지 부분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다. partial planarizzation은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러워졌다. local planarizzation이라는 것은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글로벌하게가 아니라 로컬하게 평탄화됐다. 왼쪽에 있는 이 메탈이 있는 이 부분이 글로벌하게가 아니라 로컬하게 평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글로벌 플래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웨이퍼 전체가 다 이제 평탄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글로벌 플래너라이제이션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 로컬 플래너라이제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경우에는 파셜 플래너라이제이션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웨이퍼를 글로벌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로컬 플래너라이제이션이나 또는 글로벌 플래너라이제이션 정도면 충분히 다음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즉, 처음에 아까 보셨던 울퉁불퉁한 그런 반도체 소자의 어떤 단면도를 보시고, 지금 이 단면도를 보시면 많이 깨끗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바로 CMP 때문이죠. CMP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이 편편하게 되어 있는 모든 면이 바로 CMP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CMP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CMP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즉 이 왼쪽에 화살표에 나타난 면처럼 이런 편편한 면들에서 CMP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MP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공정상.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웨이퍼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CMP가 머물게 되냐면, 틴필름과 포토 사이에 CMP가 위치하게 되죠. CMP와 엣지는 불행히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개 다 없애는 공정이니까. 그렇죠? 폴리싱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폴리싱을 한 다음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폴리싱이라는 것은 바로 틴필름이나 포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방막을 얹은 다음에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폴리싱을 해야 되겠죠. 폴리싱을 한 다음에 편편한 면 위에 방막을 얹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틴필름으로 갑니다. 또는 폴리싱을 한 다음에 패턴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 포토로 가죠. 그래서 이 두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두 섹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폴리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그림, 지난번에는 그림, 아까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림만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non-planarized IC product라고 하는, 즉, 플래너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실제 IC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플래너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 멀티 레벨의 메탈이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IC, 즉, 복잡한 IC,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용량이 큰 또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의 IC는 반드시 플래너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겠죠. 왜 IC가 복잡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이 다양한 기능, 또 더 빠른 속도, 기타 등등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과거의 저런 IC에서, 왼쪽에 있는 IC에서 현대의 오른쪽에 있는 IC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 그 중에 다음 공정이 원활하게끔 진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 바로 CMP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트레디셔널하게, 즉 과거에 CMP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도 CMP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즉 플래너라이제이션이 필요할 경우에 엣지백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글래스 리플로우나 스피넌 필름 등을 사용해서 평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단차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 심해서 다음 공정이 하기가 무리가 있을 경우에 리지스트, 또 리지스트뿐만 아니라 SOG라고 하는 스핀온 글래스를 덮어두고 그 다음에 엣치를 전체 해 나가면, 엣치라는 것은 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엣치가 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덜 엣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차를 조금 줄여서 엣치백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엣치백이라는 것이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었을까요? 네, 텅스텐 메탈라이제이션에서 텅스텐 비아를 채우고 텅스텐 엣치백을 했다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글래스 리플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BPSG라고 보로 파스포실리케이트 글래스라고 하는 그 다이렉트릭을 덮어놓은 이후에 아주 고온의 온도를 가하면 그 BPSG가 녹기 시작합니다. 즉 살짝 녹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바로 마치 CMP에서 스무딩이 된 효과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리플로우가 이런 플래너라이제이션이 필요할 때 리플로우 방법을 사용해서도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 또는 스핀온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스핀을 해서 다이렉틱을 채우는데, 특히 이 스핀할 수 있는 액상의 어떤 그런 물질들은 항상 낮은 곳을 먼저 채우기 때문에 스핀을 하게 되면 이 윗부분은 아주 얇게 도포가 되고 밑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채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결국은 단차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CMP가 많이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CMP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CMP의 메커니즘들과 장비를 보면 CMP 플래너리티라고 해서 CMP를 가지고 어떻게 평평하게 만드느냐,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갈아버리면 평평하게 되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CMP의 장점들, 메커니즘 또는 슬러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슬러리와 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비와 어떤 클리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MP를 가지고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편편하게 갈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포에다가 어떤 무엇인가를 갈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갈 때는 편편하게 갈리다가 이제 잘 갈아진다 싶어서 힘을 주고 막 갈면 어떻게 되죠? 밀렸던 부분, 앞부분 많이 갈리고 뒤로 당기면서 많이 갈리고, 그래서 둥글게 갈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갈아지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CMP처럼 편편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CMP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둥글게 원을 그려서 돌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패드라고 하는 부분, 로테이팅 플레이튼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튼 자체 위에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이 패드 위에 웨이퍼를 올려놓은 이후에 웨이퍼를 편편하게 잡고, 즉 일정한 힘으로 잡고 패드를 돌려주면 연마가 됩니다. 패드를 돌려준과 동시에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면서 그 웨이퍼 자체도 같이 돌려주면 CMP의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CMP를 하는 것들 중에 슬러리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슬러리는 마찰이 생겨서 갈아지게끔 되는 어떤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들을 넣어서 이 부드러운 패드와 실리콘 웨이퍼 상의 단단한 물질이 서로 마찰에 의해서 갈아지게끔 되는 것이 CMP죠. 펄리싱 슬러리라고 하는 슬러리가 물 속에, 또 물이나 어떤 약품 속에 화학적으로 산도를 갖고 있는, 또는 염기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산도를 갖고 있는 산성의 어떤 용매에 녹아져 있는 슬러리로 사용을 합니다. 이 CMP는 우리도 늘 아침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CMP까지는 아니지만 폴리싱을 아침마다 아마 식사 후에 폴리싱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치약으로 이를 닦는 것이 바로 폴리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단단한 치아가 어떤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치아 위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 아주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을 우리가 양치질을 하면서 닦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펄리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펄리싱이 다 끝난 개운한 일을 생각해 보신다면, 치약을 짜서
그 칫솔에 묻혀서 이렇게 이를 닦을 때 바로 이 닦는 효과가 바로 폴리싱이라고 할 수 있고, 치약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 또는 화학약품들이 바로 케미컬한 성분이다라고 보면, 케미컬한 성분으로 미케니컬하게 이렇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CMP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CMP에서 플래너리티라고 하는 것이 디그리 오브 플래너리티, 즉 플래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퍼센티지입니다. 즉 1 마이너스 어떤 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CMP를 하기 전에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 후의 높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MP를 한 이후에 어떤 높이가 CMP를 하기 전의 높이와 CMP를 한 후의 높이가 같다면, 서로 1이라면, 서로 1-1은 1-1은 0이 되니까 아직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CMP를 한 이후에 높이가 없다면, 높이의 차이가 없다면, 즉 0으로 남아있으면 바로 1-0이라서 100% CMP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라는 것을 Degree of Planarization 이라고 만들 수 있고,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CMP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량화할 수 있죠. 즉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CMP 하기 전에 높이가 이만큼이었고 CMP를 한 후에 높이가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CMP를 한 그 높이는 거의 지금 숫자로 따진다면 대략 한 90%, 95% 정도 CMP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CMP의 장점으로 보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CMP의 장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점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장점은 플래너라이제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멀티 레벨의 공정이 동일한 그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로써 디바이스의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CMP를 사용하게 되면 슬러리라는 입자를 사용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마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티클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파티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클리닝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디펙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단점이고, CMP를 과거에 하지 않았을 때는 CMP 장비가 필요 없었지만, CMP를 하게 되면서부터 CMP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COO, Cost of Ownership이라는, 즉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CMP에 대한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을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폴리싱 패드고요. 쉽게 여러분이 뒤집어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폴리싱 패드가 보통은 바닥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웨이퍼가 윗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하지만 그 밑에 실리콘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림을 뒤집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리콘 옥사이드를 CMP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슬러리들을 넣어주면, 이 슬러리에 사실 슬러리가 옥사이드 계열의 슬러리들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이것들이 SiO2라는 것이 밑에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하고 만나서 SiOH4라는 길을 형성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계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합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일어나고 기계적으로 결합이 깨져서 이 위에 있는 레이어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CM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리무빙 메커니즘은 엣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엣치는 기체를 넣어줘서 고체를 없애는 것이고, CMP는 이 슬러리들을 넣어줘서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결합이 약해졌을 때 그 결합을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기계적으로 뜯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슬러리가 위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즉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슬러리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 슬러리들이 마찰하면서 이 코너들을 먼저 없애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CMP를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디싱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디싱처럼 어떤 가운데 부분은 훨씬 더 많이 CMP가 되고 끝에 있는 부분은 CMP가 덜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SiO2 층에서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이 메탈, 텅스텐 라인들까지도 CM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CMP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실을 모르고 위에서 같은 조건으로 메탈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즉 알루미늄이나 어떤 비아를 채우게 되면 이 끝에 부분은 비아가 다 찼지만 이 부분은 워낙 밑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집어넣으니까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이 이만큼 비게 되고 그 위에 SiO2를 데포지션을 하게 되면 위까지 다 차서 여기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MP 분량이 나오면 어떤 공정과 다른 공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CMP도 잘 컨트롤이 돼야 되는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패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CMP가 잘 리무브가 되지 않고요. 패턴이 조밀하지 않으면, 즉 띄엄띄엄 있으면 CMP가 더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메탈 라인이 있을 때, 카퍼 라인이든 텅스텐 라인이든 메탈 라인이 조밀하게 있는 영역과 조밀하게 있지 않은 영역의 CMP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서 패턴 덴서티 이펙트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CMP 장비는 흔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짜리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웨이퍼가 로딩돼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폴리싱 패드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우레탄의 패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부드럽지만 울퉁불퉁한 굴곡들이 있어요. 이 굴곡들에 슬러리가 차서 웨이퍼 표면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웨이퍼가 살짝 갈아지는 그런 효과고 나기도 하고, 슬러리의 종류에는 옥사이드를 애칭하기 위한 또는 옥사이드를 폴리싱하기 위한 슬러리, 텅스텐, 카퍼, 다른 것들을 폴리싱하기 위한 슬러리가 별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건 기계적인 어떤 로테이팅에 의한 메커니즘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패드와 웨이퍼가 만나는, 웨이퍼가 이렇게 돌고 패드가 이렇게 돈다면 만나는 부분에서 원형을 그리면서 가장 많이 펄리싱이 되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덜 펄리싱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사포에 갈면 밀리는 방향, 앞, 뒤가 더 많이 갈아져서 끝에가 둥그렇게 되는 모양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끝에 부분이 더 많이 펄리싱이 된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셀렉티비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다른 엣지 셀렉티비티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CMP 파라미터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을 하는데 얼마만큼 오랫동안 펄리싱을 하느냐. 당연히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펄리싱은 많이 되고요. 웨이퍼 캐리어를 얼마나 위에서 세게 눌러주느냐. 즉 미케니컬한 힘을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패드를 얼마만큼 빨리 돌리느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 캐리어가 또 돌아갑니다. 캐리어가 돌아가는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슬러리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또는 슬러리에 얼마만큼 산성이 슬러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패드의 상태, 패드 컨디션이 울퉁불퉁한 것이 굴곡이 좋으냐 아니면 굴곡이 없이 매끈매끈하느냐, 즉 패드가 달아졌느냐 달아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슬러리의 템퍼레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보다 실제 CMP 공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웨이퍼의 이런 오른쪽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따로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CMP가 되는 속도를 좌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니폼하지 않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안에 디싱이 생기게, 어떤 경우에는 리무벌 레이스 빨리 하게끔, 늦게 하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듀얼 데버스는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비는 하나 싱글 장비가 있고 멀티 장비가 있는데요. 결국 멀티 같은 경우에 슬러리 디스펜서가 이렇게 나오면서 플레이트도 돌아가고 로테이터 웨이퍼 캐리어도 돌아갑니다. 웨이퍼 캐리어가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방향은 이제 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사이드에 어떤 쿠션이 있고 에어로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필름이 있고 맨 밑에 웨이퍼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갈아져야 되는 부분이 윗면으로 오겠죠. 물론 백사이드 그라인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백사이드 그라인딩이 될 경우에는 웨이퍼 뒷부분이 폴리싱이 되게끔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공정 진단의 차원에서 CMP를 바라보면 CMP가 얼마나 지금 잘 됐는지 또는 CMP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CMP의 종점, 엔드포인트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MP의 EPD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서 어떤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그널을 뽑아갖고 나오는데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그널을 뽑아갖고 나오면서 이 모터에 얼마만큼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를 검출하면서 바로 CMP가 끝났다 안 끝났다를 알 수 있는 그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 레이어라고 했을 때 텅스텐 레이어가 있고 텅스텐 타이나이트라이드가 있고 타이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옥사이드 또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멀티 레이어가 있을 때 보면 각각의 이 물질에 따라서 물질의 강도가 다릅니다. 즉 물질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해 준다면 무른 금속들은 쉽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가 전류가 덜 필요하죠. 그런데 강한 것들을 즉 무른 것들 비해 강한 금속, 텅스텐과 같은 강한 금속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에 더 많은 전류가 인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전류가 초기에 많이 흐르다가 점점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텅스텐이 거의 다 없어지고 다른 레이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특히 이런 점에 쭉 오다가 실리콘 옥사이드가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전류가 뚝 떨어진다는 것들을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CMP가 다 됐고 이제 스탑을 해도 되겠다라는 지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CMP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장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클리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퍼 캐리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실제 리테이닝 링이라고 해서 옆에서 잘 잡아줄 수 있게끔 돼 있는 리테이닝 링이 있고요. 위에 어떤 플렉서블 멤브레인 프레셔라고 해서 부드러운 어떤 위에서 에어를 이렇게 주면 웨이퍼가 힘이 어느 정도 막 기계적으로 막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힘을 조절할 수 있게끔 힘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형태가 장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비가 오퍼레이션 될 때는 웨이퍼가 링보다 외부에 있는 링보다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서 웨이퍼만 CMP가 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께서 그렇게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부분이 이제 패드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가 플레이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꾹 밑에 위에서 눌러서 기계적인 압력으로 조정을 했지만 요즘에는 현대 장비에는 이렇게 헤드 부분이 많이 개조가 되어 있고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염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MP 클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CMP의 가장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CMP의 단점은 바로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거다. 여태까지 공정을 해서 파티클이 없게끔 다 만들었는데 CMP를 하는 중간에 파티클, 즉 슬러리를 넣어서 안에 큰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갈아내면서 작은 파티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파티클들이 없어지고 깨끗이 클리닝이 돼야 되는 것이 다음 이어지는 공정에서 관건이 되는데 CMP 클리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The focus for CMP cleaning.
CMP 클리닝의 가장 주안점이라는 것은 is to remove all contaminants. 모든 오염 물질을 없애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From polishing process. CMP를 하고 난 이후에 생긴 모든 불순물들을 없애는 것이 CMP 클리닝이라고 하고, 컨테미넌트가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냐면 슬러리 자체 파티클이 있고, any particle from the polished material, 즉 갈아져 나오는 물질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chemical contaminants from the slurry, 슬러리 자체가 순수한 물이 아니라 화학 성분을 갖고 있는, 즉 그 pH 농도를 갖고 있는 산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 산성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약품과 만나서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부산물도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MP 클리닝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흔히 우리 얘기하는 CMP를 한 다음에 클리닝, 포스트 CMP 클리닝이라고 하는 공정은 여러 가지 그 도구도 사용하고 약품도 사용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브러쉬를 사용한 스크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약간 어떤 농도를 조절한 산에서 그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려주기도 하고, 뭐 울트라소닉, 메가소닉을 사용해서 초음파로 이용하기도 하고, 뭐 스핀 드라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브러쉬 스크럽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브러쉬 스크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트 CMP 클리닝 중에 이런 브러쉬 스크럽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소리 달린 구멍 다공성의 브러쉬입니다. 그 브러쉬가 돼 있고, 이 안에 DI 워터나 어떤 화학 약품을 넣어주어서 안에서 약품이 흘러나오게끔 하고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웨이퍼를 닦아내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이것들이 이렇게 브러쉬를 하게 되면 정전기를 일으킨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러스라는 의미는 다공성이 많은 브러쉬라고 해서 여러분 스펀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펀지에 구멍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멍들의 슬러리들 또는 입자들, 찌꺼기들이 이런 구멍에 달라붙게 함으로써 클리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CMP 클리닝을 해서 포스트 CMP 클리닝을 보면 우리 옥사이드 CMP와 텅스텐 CMP와 카퍼 CMP로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리닝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통 옥사이드 CMP 같은 경우에는 웹벤치를 사용해서 울트라소닉 또는 메가소닉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초음파를 사용하는 방법이 쓰이고요. 더블 사이디드 스크러버, 즉 양쪽 스크러버를 사용해서 실제 물로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H4OH라는 용액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 또는 HF라는 용액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옥사이드 CMP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사이드라는 것이 HF의 약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화학 성분들을 넣어서 케미컬 클리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텅스텐 CMP 같은 경우에는 웹벤치에서 메가소닉을 쓰거나 스크러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퍼 CM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카퍼는 굉장히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을 만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 화학약품, 이런 산이나 화학약품에 닿게 되면 카퍼가 금방 부식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필요해 돼서 카퍼 CMP를 한 이후에 클리닝은 어디셔널한 특별한 물질이 필요한데, 이런 물질들은 대표적인 물질이라기보다는 이런 CMP를 하는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특별한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닝을 했으면 이제 드라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드라잉을 하는데 드라잉 인, 아웃이 있는데, 자, 레이티스트 트렌드,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보면 CMP 장비들이 보통 다 모든 것이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장비가 웨이퍼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CMP를 하고 클리닝까지 다 돼서 나오는 그런 장비들로 되어 수 있어서 드라이 인, 드라이 아웃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짓습니다. 즉 웨이퍼가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CMP 이루어지고 클리닝하고 그다음에 드라이까지 다 해서
CMP가 돼서 나오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팹의 프로덕티비티를 올리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폴리싱하고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피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CMP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TI 옥사이드를 폴리싱하는 부분이 있고 ILD1도 있고 LI, Local Interconnect Tungsten CMP가 있고 ILD 옥사이드 CMP, 텅스텐 플러그 CMP, 듀얼 데머신 카퍼 피니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듀얼 데머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 옥사이드 폴리싱인데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실리콘 웨이퍼고 NLPL 만들었고 여기 STI를 애칭을 했구나. 이 STI는 원래 실리콘이었는데 구멍을 이렇게 팠구나. 그 다음에 뭐랬죠? HDPCBD로 STI를 채워 넣었었죠. HDPCBD로 옥사이드를 이렇게 채워 넣는데 여기만 채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위에까지 충분히 다 덮이도록 이렇게 HDPCBD에 옥사이드가 쌓여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CMP가 한번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옥사이드 CBD가 있고 그 다음에 STI 옥사이드 애프터 펄리시를 한 다음에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드 스트립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양의 중간 단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STI 옥사이드 CMP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로컬 인터커넥트 CMP가 있는데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고 폴리게이트를 만들고 위에 로컬 인터커넥트를 하기 위해서 로컬 인터커넥트를 하기 위한 옥사이드를 쭉 덮습니다. 즉 여기 컨택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컨택 부분을 서로 절연하기 위한 옥사이드가 있는데요. 이 옥사이드를 얹기 위해서 보면 이 게이트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STI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차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이후에 단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까지 CMP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옥사이드 CMP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이름을 붙이는 것을 Local Interconnect, 즉 컨택을 형성해주는 영역의 그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역에서 옥사이드 CMP라서 바로 그 LI 옥사이드 CMP라고 보통 이름을 부릅니다. 즉 Local Interconnect Oxide Polishing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ILD라고 해요. ILD인데 마찬가지로 ILD입니다. ILD1이 돼도 되고 ILD2가 될 수도 있겠지만 Local Interconnect가 있고 즉 컨택을 만들고 VR을 만드는 그런 영역, VR을 만드는 영역에서 바로 VR와 VR 사이를 절연해주기 위한 ILD, 즉 Local Interlayer 다이렉트릭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옥사이드를 데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R 애칭을 하게 되죠. 자, 듀얼 데머신 카퍼 펄리싱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카퍼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 위에 카퍼를 싹 없애게 되는 부분이 바로 카퍼 CM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맨 외부에 탄탈륨이 데포지션 되어 있고요. 그 디퓨전 베리어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카퍼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카퍼를 일렉트로 플레이팅해서 위까지 자라게 만든 다음에 세 번째 카퍼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CMP를 하면 즉 단계적으로 옥사이드 CMP를 합니다. 카퍼를 쭉 없애고요. 그 다음에 탄탈륨 베리어가 이 위에까지 있었는데 이 위에까지 있는 탄탈륨 베리어가 없어지도록 CMP를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없어지도록 엣지 스탑으로 만들었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없애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실리콘 옥사이드까지 일부 CMP를 하게 되면 CMP를 멀티 레벨로 멀티 레이어로 CMP를 하는 것까지 공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듀얼 데머신 프로세스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CMP가 어디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SiO2가 있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고요. 나이트라이드 셀렉티브 패터닝 했고요. SiO2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로 그 실리콘 옥사이드 애치되는 부분을 다시 디파인을 해주고요. 애치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 베리어를 넣었고요. 카퍼 시드 레이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퍼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쭉 해서 올리고 마지막에 카퍼 CMP를 했죠. 카퍼 CMP를 하게 된 이후에 카퍼 CMP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탄탈륨에 탄탈륨 디퓨전 배리어를 애칭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캐핑을 없애고 맨 위에 있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리무브하면 바로 그 듀얼 데머신 프로세스의 CMP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CMP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CMP를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어렵게도 설명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의 차원에서 CMP를 설명드렸습니다. 즉, CMP라고 하는 것은 케미컬 미케니컬 펄리싱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기계적인 힘을 가해서, 표면을 없애는 과정인데 마치 플라즈마 에칭처럼 없앨 수 있는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CMP는 위에 있는 면들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고르게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공정은 아니지만 그 멀티 레이어를 없앨 수 있게끔 공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메탈이나 다이렉트릭이나 상관없이 또는 실리콘도 상관없이 그 슬러리를 바꿔줌에 따라서 슬러리의 그 컨디션을 다르게 해주거나 슬러리의 종류를 바꿔줌으로써 다양하게 플래너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너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즉 과거에 MSI 시절에 그 IC를 만들 때는 메탈 레이어가 많지 않아서 즉 컨택과 메탈 레이어 1개 또는 2개 정도의 메탈 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CMP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대의 어떤 그 ULSI 메모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때 적어도 2개, 3개 이상의 메탈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한 메탈 레이어가 2개, 3개뿐만 아니라 소자의 집적도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각 소자와 소자 사이에 그 공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차를 줄이고자 하는 편편하게 만들어서 다음 포토리소그래피 패턴이 용이하게 되게끔 CMP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20일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